자, 쉬는 시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왔습니까? 너무 오래 쉬면서 배웠던 내용 다 까먹은 건 아니겠죠? 자, 개념 원리에 있는 예제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서 배운 지수, 그리고 지수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다시 정리하는 내용과 동시에 또 문제 풀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쌤이 이야기하는 다음의 질문을 한 번씩 골똘히 생각해 보세요. A의 n제곱근 x, A라는 수의 n제곱근 x, 그리고 n제곱근 A. 헷갈리니까 이 x라는 말을 좀 치울까요? 이 각각이 이야기하는 바가 뭘까요? 문장 구조를 보니까 그냥 앞뒤 관계, 요렇게 순서 바뀐 거 정도밖에 없어 보이는데, 분명 쌤이 하는 질문이니까 무언가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사고 판단을 좀 해야 되겠죠. 당연히 둘은 다른 표현입니다. 다른 표현이라기보다는 다른 말이라고 이야기합시다. 즉 반드시 구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A의 n제곱근이라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A의 n제곱근이라는 것은 제곱근을 찾아라는 거니까 x의 n제곱의 값이 A가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앞서서 계속 많이 봤던 표현이죠. x의 n제곱, x의 n 거듭제곱이 A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을 만족하는 모든 이 방정식의 모든 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근, 당연히 실근의 허근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겠죠. 그럼 이 모든 근은 총 몇 개? x에 대한 n차 방정식이니까 총 n개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n개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럼 아래에 있는 n제곱근 a라는 것은 대체 무슨 이야기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n제곱근 a라는 것은 이 거듭제곱근 n제곱근의 한 표기 방식입니다. 표기 방식. 자,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우리가 익숙하게 다뤄오던 녀석을 가지고 다시 얘기해 볼게요. n제곱근 a라는 것은 이러한 기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n제곱근 a. 자, 이 n제곱근 a라는 것은 이 n개 근 중의 하나예요. n개 중의 하나. n개 중의 하나. 그리고 정확하게 n개 중의 하나의 실근. 실근을 나타내는 표기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근 일단 보류. 표기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즉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4의 2제곱근, 2제곱이란 말은 우리가 쓰지 않죠. 그래서 바로 제곱근을 구하자. 이렇게 간다면은 제곱을 해서 4가 되는 수를 찾아라는 말과 같죠. 그렇다면 만족하는 x의 값은 2이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2의 값이 됩니다. 자, 이거를 바꿔봅시다. 제곱근 4라는 것은 루트 4의 표기법이에요. 다시 루트 4라는 것을 읽는 방법이 제곱근 4라는 겁니다. 루트 4, 즉 2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 n제곱근 a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슨 이야기냐면은 바로 양의 거듭 제곱근을 물어본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즉 여기서 말하는 제곱근 4라는 것은 양의 제곱근 4를 이야기하는 것이 됩니다. 짱짱. 양의 제곱근, 즉 음의 제곱근은 음의 제곱근 4는 마이너스 루트 4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라는 이런 값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럼 한 가지 더 질문해 봅시다. 8의 세제곱근과 그리고 세제곱근 8, 세제곱근 8, 이 둘의 차이 구분할
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세제곱근이란 것은 세제곱근 3루트 8. 3루트 8이라는 건 좀 옳은 표현이 아니니까 세제곱근 8 이야기하는 거라서 세제곱근 8은 8이라는 값이 2의 세제곱이니까 치수의 확장으로 우리가 이런 표현 바꿔 쓴다고 했죠. 여기 거듭제곱근의 값이 이렇게 분모로 내려가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2의 1거듭제곱 1을 이야기했습니다. 8의 세제곱근이라는 것은 x의 세제곱이 8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찾는 거니까 너는 x 빼기 2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 =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따라서 이야기하는 x, 만족하는 x의 값은 양수 2도 있고요. 그리고 근의 공식을 써서 구한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이하인가? b제곱 마이너스 ac 네. 미안. 3i. 네. 이런 것들. 이런 세제곱이니까 몇 개? 하나, 둘, 세 개. 세 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8의 세제곱근, a의 n제곱근을 찾으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모든 근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는 실근도 있고요, 허근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n제곱근 a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 근을 나타내는 표기 방식, 표기 방법이라고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서두가 길었죠? 그래서 예제 1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방금의 이야기를 몰랐다면 예제 1번 문제 풀이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옳은 것을 고르시오. 64의 세제곱근은 4이다. 64의 세제곱근은 4이다. 자, 이거는 첫 번째 질문에서 위에 해당이 되는 걸까요? 아래에 해당이 되는 걸까요? 누구의 거듭제곱근을 묻는 형태죠. 따라서 x의 4제곱이 64가 되는 걸 찾으시오 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만족하는 x의 값은 4도 있고요. 또 마이너스 4도 있고요. 그 외에 허근도 2개 더 있네요. 그렇다면 주어진 명제는 거짓말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81의 4제곱근을 찾으시오. 마찬가지 4제곱을 해서 81이 되는 모든 수, 실수뿐만 아니라 누구 허수까지 찾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족하는 x의 값은 양수 3, 음수 3만 있는 게 아니라 역시 허근도 있습니다. 어떤 허근? 3i와 마이너스 3i. 위에서 이야기한 두 개의 허근도 마찬가지예요. 4i와 마이너스 4i. 왜냐면은 i의 4제곱이든 마이너스 i의 4제곱이든 마이너스 i의 전체 4제곱이든 이 값들은 모두 얼마? 1이죠. 복소수 주기성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허근도 n제곱근에 포함이 되는 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마찬가지 3번에서도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을 찾으세요. 이거 이야기니까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은 방정식 풀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x세제곱 더하기 8, 즉 2의 세제곱으로 나타내면은 x 더하기 2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 이꼴 0이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죠. 그렇죠. 뭐가 하나 이상했다. 따라서 만족하는 x는 마이너스 2 아니면은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잠깐, 그럼 요거 마이너스 1이었네요. 마이너스 1. 네, 맞게 썼네요. 자, 역시 잘못됐죠. 세 제곱근 중에 실근인 것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겠지만 말이 표현이 잘못됐죠. 자, 보기 4번 루트 256. 루트 256이라는 것은 어떤 수를 이야기하느냐? 14의 제곱이 256 맞습니까? 14, 14, 4, 4, 16, 56, 4, 196이네. 어휴, 큰일 날라고. 그러면 256 누구 배수죠? 누구? 256은 16 곱하기 16, 66, 36, 3 올라가서 96, 16. 16의 제곱이구나. 아유, 큰일 날라고. 16의 제곱. 즉, 16이라는 수를 이야기하고 있던 겁니다, 이거. 루트 256이라는 건 16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의 4제곱근은 몇 개?
16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4제곱이니까 그는 토탈 4개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 보기 4번이 맞는 이야기가 되네요. 거짓말, 거짓말. 자, 펄스를 하지 말고 OX로 할게요. 꽃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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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표. 그럼 5번에는 뭐가 잘못된지 한번 보러 갑시다.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을 찾아라. 근데 그 중에서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묻네. 실수인 거 찾으래. 실수. 실수 값을 가지는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 즉 4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81이 되게 하는 그런 실수의 값을 찾으라는 건데, 마찬가지 한번 이 항에서 나타내 본다면 3의 4제곱 모양으로 나오고요. 이게 인수분해가 되나? 이게 인수분해가 돼요?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은 3i 마이너스 3i 이런 허근의 값들 위주로 나오게 됩니다. 아니다. 자, 얘네들 조금 이야기하기가 번거로운 면이 없잖아 있는데 이런 근이에요. 굳이 여러분이 이걸 원활하게 계산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런 근으로 나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i 루트 i예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마이너스 i 이런 값으로 나옵니다. 즉 이런 얘기예요.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3 곱하기 4제곱근 마이너스 1 4제곱근 마이너스 1 이런 값이고요. 얘는 표현이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안에 마이너스하고 또 루트 마이너스 1이 있는 거니까 표현을 좀 바꾸는 건 좀 귀찮네요. 이런 정도로 이렇게 실근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실수의 값에 대한 짝수 거듭제곱이 음수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 단 홀수 거듭제곱에서는 음수가 나올 수 있었죠. 앞서 정리했던 표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네, 실수에 대해서 자, 홀수 거듭제곱에서는 음의 값이 하나는 나올 수 있었습니다. 실근이 하나는 존재해요. 하지만 짝수 거듭제곱의 값이 음수가 되는 경우는 실근으로는 존재하지 않더라.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좀 혼란스러운 면도 생기기 쉽습니다. 그 문장의 미묘한 표현 차이 때문에. 다시 A의 n제곱근이냐 아니면 n제곱근 A냐 이것에 따라서 이야기는 달라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당연히 문제에서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루트 4를 어떻게 읽는지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걸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개념 체크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바로 5제곱근 32 5제곱해서 32가 되는 모든 수가 아니라 그냥 5제곱근 32 그 중에서 양의 실근을 물어보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세제곱근 마이너스 27이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수고요. 마이너스 4제곱근 81이니까 81의 4제곱근 81의 4제곱근 중에 실근이 있죠. 그 중에서 음의 실근을 물어보는 거고요. 마찬가지 -3의 5제곱에 대한 5거듭제곱근 중 음수인 실근 찾아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역시 마이너스 다 붙어서 나오는 것들이고요. 네, 이런 계산 과정들 조금 구분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의 확장을 이용을 한 연산을 확인하는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을 간단히 하라고 하는데 그 지수의 확장을 이용해서 지수 법칙을 적용하면은 문제 풀이는 아주 간단하게 반복적으로 진행될 부분들입니다. 먼저 두 가지의 풀이가 가능해요. 첫 번째는 지금 4제곱근 동일한 거듭제곱근으로 쌓여 있으니까 즉
루트 2와 루트 3을 곱하라 하면은 루트 얘네들은 전부 제곱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근호 안에서 2 곱하기 3 루트 6 계산하던 것처럼 얘네는 4와 4 동일하니까 4제곱근 안에 3 곱하기 27 4제곱근 81 즉 3의 값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 가능하고요. 두 번째, 자, 4제곱근 3이라는 것을 3에 대한 거듭제곱 표현으로 이렇게 4분의 1 거듭적으로 나타내겠습니다. 4제곱근 27도 27의 4분의 1 거듭적으로 나타내시고요. 27이라는 값이 3의 세제곱이니까 3에 대한 4분의 세제곱. 따라서 지수들끼리는 더해주는 지수법칙 적용하시면 되죠. 3의 1 거듭제곱이 되겠네요. 보기 2번 세제곱근 16분의 세제곱근 2를 찾으세요. 마찬가지 같은 세제곱으로 묶어서 16분의 2 세제곱근 8분의 1이다. 그래서 2분의 1의 값을 가진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네요. 또는 16이라는 게 2의 4제곱이니까 3분의 4제곱 2에 대한 3분의 1 거듭제곱. 자, 나눗셈은 지수들끼리 빼주는 것이죠. 해서 2의 마이너스 1 거듭제곱 2분의 1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말고 또 다른 것도 볼까요? 자, 다른 문제들도 다 유사하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문제 4번 한번 볼게요. 세제곱근 안에 또 루트하고 27이 들어가 있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변형하면 됩니다. 세제곱근이니까 3분의 1 거듭제곱을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되죠. 그러면은 그 미세값은 루트 27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루트 27을 다시 한번 표현해 보십시다. 루트 27이란 것은 27의 몇 제곱? 2분의 1제곱이 되고요. 지수법칙을 적용하면은 2분의 1제곱과 3분의 1제곱 서로 곱해지죠. 6분의 1제곱. 그리고 27은 3의 세제곱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3의 6분의 세제곱, 3에 대한 2분의 1 거듭제곱이네요. 즉 루트 3이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봅시다. 다른 문제는 또 뭐가 있을까? 그렇죠. 이렇게 또 간단히 하는 걸 사람들이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가서 붙여넣고 이사하고 자,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풀이 속도를 조금씩 올려볼까 해요. 자, 첫 번째 제곱근 a세제곱 b니까 너는 지수법칙으로 정리해봅시다. a세제곱 b에 대한 2분의 1 거듭제곱 나누기 a 4제곱 b제곱에 대해서는 3분의 1제곱이고요. 곱하기 a 5제곱 b에 대해서는 6분의 1 거듭제곱. 자, 각각을 다시 지수 정리해 보도록 해요. a에 대해서는 2분의 세제곱, b에 대해서는 2분의 1 거듭제곱이고요. 나누기 a에 대해서는 3분의 4제곱, b에 대해서는 3분의 2제곱. 곱하기 a의 6분의 5 거듭제곱, b의 6분의 1제곱. 자, 그렇다면은 미세값이 동일한 녀석들끼리 a 미세값이 동일한 녀석들끼리 연산해 주면은 a의 2분의 세제곱, 3분의 4제곱, 6분의 5 거듭제곱인데, 자, 나누기가 있죠. 나누기가 있으면 지수들끼리 어떻게 빼주는 거였고요. 곱하기가 있으면 지수들끼리 더해주는 거였습니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자, b라는 인수들이 또 동일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b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2분의 1 거듭제곱, 3분의 2 거듭제곱, 6분의 1 거듭제곱을 빼주시고요.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당연히 a와 b의 거듭제곱들은 서로 곱의 관계니까 a의 6분의 아이고 통분 자 9, 8 더하기 5 b에 대해서도 6으로 통분합시다. 3, 4, 1 따라서
A에 대해서는 6분의 1 더하기 5, 6제곱이네요. B에 대해서는 0제곱이네요. 따라서 결과는 A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그냥 귀찮게만 만들고 실수 좀 하세요. 이렇게 꼬시는 문제라 생각하시면 돼요. 세제곱근 안에 보니까 4제곱근 A분의 루트 A라고 있네요. 이 문제에서는 좀 복잡해 보이니까 인수 하나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앞선 문제에서는 바깥쪽부터 정리했는데 꼭 바깥쪽부터 정리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서는 일부러 안쪽부터 정리해 볼게요. A에 대해서 지수 거듭제곱, A에 대한 거듭제곱 표현을 쓰겠습니다. 4분의 1제곱, A의 2분의 1제곱. 여기까지 오케이? 그렇다면은 B의 값은 2분의 1제곱과 4분의 1 거듭제곱에 대한 나눗셈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그러면 지수 정리에 의하여, 지수 법칙에 의하여 지수들끼리 빼주면 되고요. A의 4분의 1 거듭제곱이네요. 거기에 4제곱근까지 들어온 거니까 4분의 1제곱에 대한 3분의 1제곱. 따라서 A의 12분의 1제곱이다. 그걸 12제곱근 A.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마지막 문제 넘어가서 풀어보죠. 자, 3번. 앞의 녀석들보다는 무언가 조금씩 복잡해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얘는 또 정성 들여서 문제를 적고 봅시다. 8에 대한 4제곱과 4에 대한 11제곱분의 8에 대한 10제곱과 4에 대한 10제곱의 합. 얘네들의 비를 또 루트 나누라고 하는데 신경 쓰지 말고 뭐부터 볼까? 바로 이 안에 있는 녀석부터 봅시다. 왜냐하면 전체 2분의 1 거듭제곱 해왔자 치수법칙 지금 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분자분모 루트 씌워주면 뭐합니까? 의미 없죠? 그래서 근호 안에 있는 녀석부터 간단하게 정리하고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8과 4라는 것은 전부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이제 이걸 2의 12제곱 바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4의 11제곱은 2의 몇 제곱? 바로 22제곱. 자,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30제곱,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20제곱. 정리가 되네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얘네들끼리 또 보니까 이런 또 무언가 우연의 일치 같은 게 있네요. 지수들끼리 보니까 12제곱과 22제곱 지수의 값이 플러스 10 크죠? 얘네들도 10의 차이가 나네요. 반대 방향. 지수가 플러스 10씩 커지네요. 그래서 분자 분모 각각을 더 작은 인수로 다시 더 작은 지수의 값을 가진 녀석으로 묶어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2의 10거듭제곱, 2의 10거듭제곱이라는 공통인수가 생기게 되네요. 자, 다양하게 시도하여 이런 규칙을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좀 이거 빨리 진행하자고요. 12제곱분의 20제곱이니까 지수들끼리 어떻게 빼주는 겁니다. 빼주는 거. 20-12, 그래서 2의 8거듭제곱 나오는 거죠. 자, 근데 문제에서 이게 끝이 아니잖아. 처음에 루트가 있었죠. 루트가 요렇게. 그러면 복잡한 루트를 없다 생각하고 안에 부분부터 정리하고 나니까 문제풀이는 한결 쉬워지지 않았습니까? 2의 8제곱에 대한 2분의 1제곱이니까 2의 4제곱, 즉 16의 값이 됨을 알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이 진행되는 겁니다. 어때요? 할만한 것 같습니까? 재미있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뭐야 이건 뭐야 막 답답해하거나 짜증내거나 그러지 말고 잠깐 멈춰서 다시 내용 정리하고 앞에 부분들을 봐주세요. 교재에서 보면은 확장되는 지수의 확장에 대한 이제 증명 단계들도 나오고 성질들도 여러 가지 나오죠. 역시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실 간단해하라. 방금 우리가 계속 계산해서 사용하던 것과 같이 지수 법칙을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왜 구조가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휴. 그냥 바로 이렇게 물어보면 될 거를 넌 뭐니? 뭐 희한한 게 있네요. 안 지워지나? 이쪽에 잠깐 가 있어. 관리 안 되는 친구.
예, 이렇게 복잡하고 관련 안 된 친구는 잠깐 치워두고 쉬운 녀석들부터 처리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질문 간단히 해라. 네, 간단히 진행하죠. 대신 4, 24, 18 얘네들을 지수 정리를 좀 합시다. 4라는 것은 2의 제곱에 3분의 2제곱 나누기 24는 4, 6, 24 또는 8, 3, 24니까 2의 세제곱과 3에 대해서 3분의 1제곱. 소인수분해도 빠르게 해주셔야 됩니다. 18은 2, 9, 18 2 곱하기 3의 제곱 전체의 3분의 2제곱. 자, 그러면은 2의 3분의 4제곱이고요. 2가 나오고요. 3의 3분의 1거듭제곱 나오네요. 2에는 3분의 2제곱, 3의 3분의 4제곱. 그럼 마찬가지 미세값이 2로 동일한 것들끼리 봅시다. 나누기니까 빼기 1제곱 더하기 3분의 2제곱 곱하기 3에 대해서는 자, 나누기부터 진행되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바로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3분의 4제곱. 2에서는 3분의 4와 3분의 1을 먼저 더하면은 얼마? 3분의 6이니까 2 빼기 1은 1. 자, 3에 대해서도 분모 통분됐으니까 분자끼리 3의 3분의 3, 즉 1 해서 6이라는 값을 이야기하는 거군요. 두 번째, 마이너스 3의 6제곱은 짝수 제곱이잖아요. 음수에 대한 짝수 제곱은 3의 6제곱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너의 3분의 1거듭제곱은 3의 제곱 9라는 값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125의 마이너스 3분의 2거듭제곱. 일단 125라는 것은 5의 세제곱의 값이죠. 이것의 마이너스 3분의 2거듭제곱. 앞서서 이야기했죠. 마이너스 있으면 어떻게 한다? 이 안에 있는 수를 역수 취해 주시면 됩니다. 뒤집어 버리면 됩니다. 자, 뒤집기 한판 5의 세제곱분의 1 그리고 3분의 2제곱 지수는 동일하게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안에 곱해줍니다. 3과 3분의 1을 곱했다. 5의 제곱분의 1 즉 25분의 1이라는 그런 유리수의 값이 됨을 알 수 있고요. 한 번 더 100의 2분의 세제곱은 100이 10의 제곱이니까 10의 제곱에 2분의 세제곱은 10의 세제곱. 따라서 너 1000. 그러고 보니까 여기 곱하기네요. 즉 25분의 1과 1000을 서로 곱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40인가? 네. 따라서 9에서 40을 뺀다. 마이너스 31이다. 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는 겁니다. 가능한 거듭제곱 형태들 표현해 주시고요. 여기서 그냥 바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죠. 그럼 자, 125의 경우에는 5의 세제곱이고 27의 경우에는 3의 세제곱이네요. 분자 분모 모두 다 세제곱이니까 너네들 바로 5분의 3의 세제곱이라고 바꿔 적읍시다. 이것에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거듭제곱이고 또 그것에 2분의 세제곱이네요. 아이고 복잡도 하여라. 그리고 5분의 27 5분의 27은 27이 3의 세제곱이니까 각각 바꿔주시고요. 2분의 1제곱. 자, 마저 더 진행합시다. 자, 요 3과 3분의 1거듭제곱은 서로 역수관계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곱해지게 되면은 1이 되죠. 따라서 5분의 3의 2분의 세제곱 곱하기 5분의 3의 세제곱의 2분의 1거듭제곱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고요. 분자 분모 각각 부을까요? 3의 2분의 세제곱과 3의 2분의 세제곱 그리고 나누기 누구? 5의 2분의 세제곱과 5의 2분의 세제곱과 나누기끼리는 서로 곱해지는 거죠. 5의 2분의 1거듭제곱. 자, 그렇다면 해당되는 값은 3의 세제곱 27과 5의 제곱 25에 곱하라는 그런 숫자가 되네요. 값은 크니까 좀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계산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선생님이 실수한 게 있네요. 너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잖아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2분의 세제곱이고 자 앞에 있는 게 마이너스 2분의 세제곱 잘 안 보인다. 마이너스 2분의 세제곱 너도 마이너스 2분의 세제곱 그러면은 자 봅시다. 3의 거듭제곱은 치수끼리 더해서 0이니까 3의 0제곱이 되고 나누기
5의 거듭제곱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세제곱과 2분의 1제곱이니까 5의 마이너스 1제곱이네요. 그래서 5분의 1을 나눠주는 게 되네요. 1 나누기 5분의 1. 그래서 그 정답은 5라는 값이 되겠습니다. 풀이가 점점 위로 올라가네. 짧게 끝날 줄 알았더니 좀 길어졌군요. 자, 아무래도 지수를 한 타임에 다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유형이 많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연산과 관련된 문제들은 좀 빨리 뛰어넘어 볼까 합니다. 크기 조절해서 자 봅시다. 첫 번째 문제, 그냥 귀찮지만 계속 거듭제곱 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아진다. 루트 2 곱하기 세제곱근, 이것도 세제곱근 4 곱하기 4제곱근 8, 이렇게 되는구나. 자, 그러면은 역시 안에 것들부터 하나씩 정리해 갑시다. 2의 1제곱이고요. 세제곱근 4라는 것은 2의 몇 제곱? 4제곱근 8이라는 것은 또 2의 몇 제곱? 빨리 먼저 생각하세요. 먼저. 세제곱근 4는 세제곱근이니까 3분의 2제곱. 자, 4제곱근 8은 4분의 세제곱.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따라서 계산되기를 2에 1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4분의 세제곱, 루트 안에서 2에 대한, 그러면은 3과 4의 최소 공배수 12로 통분합시다. 12, 2, 4, 8 더하기 3, 3은 9. 와, 값이 뭐 이렇게 커지노? 루트 안에서 2에 12분의 29 거듭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마지막 루트까지 정리한다면은 2에 대해서 24분의 29 거듭제곱이 됩니다. 이 값이 2의 k 거듭제곱이래요. 따라서 만족하는 유리수 k의 값은 24분의 29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네요. 두 번째 문제도 루트 A 곱하기니까 일단 앞에 거 먼저 해결합시다. 앞에 거 먼저. 자, 어떻게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갈까? 밖에서 안으로 갈까? 다들 입맛대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쌤은 안에서 밖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단계가 조금 번잡해질 수는 있지만 곱하기 A의 2분의 1 거듭제곱, 그러면 A의 2분의 세제곱이 되죠. A 곱하기 A의 2분의 세제곱. 근데 그 녀석이 원래 루트에 쌓여있던 거잖아요. 요 루트 있던 거. 그래서 2분의 1제곱 해주고, 다시 루트 안에서 A와 A의 4분의 세제곱이 만나면은 루트 안에서 A의 4분의 7제곱, 따라서 8분의 7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한 번 더. 루트 안에 4제곱근 A가 있다. 그럼 너는 루트 안에 A의 4분의 1제곱이고요. A의 전체 8분의 1제곱이 되네요. 이 두 친구를 어떻게 곱해줍니다. 그렇다면은 A의 8분의 7과 8분의 1이라는 지수들의 합이네요. A의 1제곱. 자, 만족하는 유리수 n의 값을 찾아라. 그 n의 값은 1이다. 이렇게 되네요. 다음 문제도 봅시다. 지수 법칙을 써서 간단하게 식을 정리하라고 하는데요. 관련된 지수 법칙 새삼스럽게 정리하진 않겠습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문제의 구조를 보니까 첫 번째 문제에 A의 3분의 2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두 인수에서 안에 있는 값의 모양이 더하기 빼기 형태로 조금 다르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좀 쉽게 변형해서 봅시다. A의 3분의 2 거듭제곱을 X, A의 마이너스 3분의 1 거듭제곱을 Y라고 한다면은 X 더하기 Y 세제곱과 X 마이너스 Y 세제곱의 합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X 더하기 Y 세제곱 전개하자. 세제곱 3X제곱 Y 3XY 더하기 Y 세제곱, 그리고 더하기 할 거예요. 더하기 마찬가지
1, 3, 3, 1이라는 개수는 동일하고 부호만 마로 바뀌죠. 따라서 너는 x세제곱, x제곱 y, xy 제곱, 여기도 제곱, 제곱, 그리고 y 세제곱. 그러면 더했다. 동일한 항들끼리 소거시키면 남은 항들이 누구? 2x 세제곱 더하기 6xy 제곱이 되네요. 다시 한번 식을 좀 정리해 볼까? 여기에다가 xy 바로 또 대입을 합시다. 2 곱하기 x 대신에 a의 3분의 2 거듭제곱 놓고 어떻게? 세제곱. 6 곱하기 x의 a의 3분의 2제곱, y의 a의 마이너스 3분의 1 거듭제곱하고 전체 제곱. 봅시다. 그럼 이 부분은 지수 법칙에 의하여 지수의 합이 0이 되네요. 즉 1의 값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군요. 그렇다면은 최종 결과 2의 a제곱 더하기 6 이런 값을 가짐을 알 수 있겠습니다. 문제 2에서는 또 지수 법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좀 내용들이 복잡해 보이는데 마찬가지 복잡해 보이면 간단하게 바꾸자니까요. 먼저 x의 4분의 1 거듭제곱을 이번에는 좀 다른 문자 p라고 해봅시다. y한테는 마이너스 4분의 1제곱이네요. q라고 해보죠. 그러면 주어진 식은 p 더하기 q, p 마이너스 q. x 4분의 1제곱이 p니까 x의 2분의 1제곱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p의 2분의 다시 p의 제곱 더하기 q의 제곱. 이러니까 이렇게 변형하니까 우리가 적용할 곱셈 공식이 눈에 쉽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합자식에 의하여 제곱 마이너스 제곱, 그리고 p제곱 더하기 q제곱, 다시 한번 합차식의 제곱 마이너스 제곱. 그러고 나서 pq에 다시 원래 x, y에 대한 값들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4분의 1제곱에 대한 4제곱. 그러면 x 마이너스 y의 마이너스 1제곱, 즉 x 빼기 y분의 1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연습하시면은 충분히 저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고 쉽게 풀이가 가능하실 거예요. 마찬가지 곱셈 공식을 이용한 문제풀이입니다. 예제 8번은 풀이는 생략할게요. 자, 좀 마무리를 하러 가볼까요? 예제 9번 문제 좀 가져오고요. 문제는 되게 짧아 보이네요. 자, 마찬가지 곱셈 공식을 이용을 하라고 하는데, 자, a라는 값이 2에 대한 거듭제곱 형태로 표현되어 있고요. 문제의 질문에서 보니까 a에 대한 세제곱으로부터 질문이 시작이 되는 그런 3차식의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욕심도 과하네. 이 빨간색으로 밑줄친 식을 이렇게 째려보니까 이게 조리제법 인수분해 될 것 같진 않네요. 인수분해 될 것 같으면 인수분해 한 다음에 값을 대입하는 것도 방법일 텐데, 우리 다시 보니까 a라는 값도 마냥 이쁜 값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곱셈 공식 지금 당장 쓸만한 모양은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a에 대한 세제곱을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앞서 선생님이 계속 문제 푼 것처럼 이 2에 대한 3분의 1제곱과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이 두 항을 각각 A, B로 치환하셔도 문제 풀이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원래 값인 2의 거듭제곱 형태로 변형하시면 되니까요. 자, 약간 두통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번엔 그냥 생짜배기 식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속으로는 그래도 눈으로는 2의 3분의 1제곱,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A, B라고 생각하면서 전체 세제곱, 합에 대한 전체 세제곱을 정리해 봅시다. A 세제곱 더하기 3, A의 몇 제곱? 제곱과 B에 대한 1제곱, 그리고 3 곱하기 A에 대한 1제곱, B에 대한 2제곱, 마지막으로 B에 대한
세제곱. 그러면 너는 2가 되고요. 자, 3 곱하기 2의 3분의 2제곱과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3 곱하기 2의 3분의 1제곱과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2의 마이너스 1제곱. 즉 정리되기를 2 더하기 3 세제곱근 2 더하기 3 곱하기 세제곱근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이런 값들의 표현으로 나오겠습니다. 이거랑 마이너스 6a를 하라고 하네요. 자, 마이너스 6a의 값은 a에다가 6을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2의 3분의 1제곱은 3 걷어제곱근 a라 적으면 되고요. 2의 마이너스 3분의 1 걷어제곱은 6 곱하기 세제곱근 2분의 1 이렇게 적으시면 되네요. 그리고 두 식이랑 5를 최종적으로 더한다고 했으니까 빼는 거군요. 빼는 거. 얘네들끼리 빼볼까요? 땅땅땅 기억 땅땅땅 니은. 자, 따라서 최종적으로 기억에서 마이너스 6a니까 그냥 니은 바로 더하는 거네요. 거기에 5까지 더해 주시면은 자, 동일한 세제곱근 2라는 항을 가진 녀석들이 보이네요. 그래서 같은 녀석들끼리 계산해줘서 동료항이죠. 일종의 3 곱하기 세제곱근 2 마찬가지 마이너스 3 곱하기 세제곱근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과 더하기 5 그러면은 정답은 2 더하기 5 7에서 2분의 1까지 더하니까 2, 7에 14 더하기 5가 되고 마이너스 세제곱근 루트 2 마이너스 3 곱하기 세제곱근 2분의 1 이런 다소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런 값들이 나오게 되네요. 네. 선생님이 뭐 하는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상한 거 봤죠? 아우 죄송해요. 여기 2가 있네. a 세제곱 기억식에다가 2를 곱해줘야 되네요. 아우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지우고 빠르게 수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2를 곱해주면 아까 얘네들 동류항 세제곱근 2의 값의 개수가 3과 6 다른 거였는데 2를 곱해주면 6, 6 같아지니까 이 두 부분은 서로 소거가 되겠네요. 따라서 2 곱하기 기억 더하기 니은 더하기 5라는 값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나오겠네요. 2 곱하기 2 서로 지워줄 거 다 지워졌고 2 곱하기 2분의 1 그리고 5까지 더하니까 4, 1, 5를 합했다 10이라는 값이군요.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따라오시고요. 이제 10번 차례네. 자, 지금 이 문제도 내신에서 꼭 물어보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신경 써서 보실 부분은 바로 이 조건 a의 2x 거듭제곱이 5다. 그러면은 이 조건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대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괜히 이걸 보고 호기롭게 그러면은 a의 x 거듭제곱은 루트 5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틀린 건 아니지만 사실 또 맞은 것도 아니죠. 왜? a의 x제곱은 루트 5만 있는 거 아니죠? 마이너스 루트 5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을 대입하려면 루트 5를 넣어서 계산 한 번 또 해야 되고 마이너스 루트 5를 넣어서 계산 2번 해야 돼요. 그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지금 나와 있는 이 조건 2x 거듭제곱이란 모양을 만들어내는 게 이 문제풀이의 포인트입니다. a의 2x 거듭제곱이 나오게끔 식을 계속 변형해 간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a의 x 거듭제곱과 a의 마이너스 x 거듭제곱 분의 a의 x 거듭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루트 5와 마이너스 루트 5 넣어서 계산하고 싶다니까 두 번이나 해야 돼요. 불편해져요. 자, 그런데 주어진 식을 한번 이렇게 차근히 쳐다보니까 a의 x제곱 a 또 x제곱분의 1이더라. 분자도 마이너스 a x제곱분의 1이고 번분수 꼴이네. 번분수 꼴이니까 뭐 하고 싶어져요?
포기하고 싶어져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번무수 꼴이니까 공통 분모의 값을,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는 겁니다. 분모의 최소 공배수. 바로 AX제곱을 분자 분모에 모두 다 곱해주게 된다면은 A의 따라단 2x 거듭제곱이라는 게 나오고요. 플러스 1. A의 짜라잔 자체 효과음 플러스 마이너스 1 거듭제곱. 5라는 거 알고 있는 거 나왔잖아요. 5 더하기 1분의 5 빼기 1. 6분의 4. 3분의 2라고 아주 쉽게 문제가 풀리네요. 얘네들 넣은 거 생각해봐라고 머리가 지끈지끈 막 통분해주고 유리화하고 아유 쉽게 풀 수 있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 A의 x 거듭제곱과 A의 마이너스 x 거듭제곱 분의 A의 3x제곱 A의 마이너스 3x제곱. 그래, 두 번째 문제랑 앞에 문제랑 약간 차이가 있긴 하네. 마찬가지 이 문제에서도 풀이의 팁이 될 수 있는 방법은 A의 2x 거듭제곱 형태로 모양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또 어떤 아이디어를 썼냐면은 마찬가지입니다. A의 x 거듭제곱을 또 곱해줬어요. 4x제곱 A의 마이너스 2x제곱. 짠, 짠, 짠. 2x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값들입니다. A의 2x 거듭제곱이니까 바로 5로 바꿔 쓰겠고요. 4x제곱은 5의 제곱을 뜻하는 거고. 자, A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이란 거는 A의 2x 거듭제곱 곱 얘네들의 전체 마이너스 1제곱과 같은 거죠. 즉 5분의 1을 이야기하는 거군요. 5분의 1. 그렇다면은 6분의 25와 5분의 1의 합이니까 분자분모 5로 곱해서 통분해 주신다면 30분의 126이다. 이런 값을 가짐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유형 2개 남았습니다. 2개 남았어요.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빨리 끝내보도록 합시다. 얼마 안에? 한 5분 안에 5분 안에 가보자. 자, 예제 11번. 너 빨리 끝내고 나는 예제 12번이랑 놀고 끝나고 나는 친구랑 엄마랑 동생이랑 폰이랑 놀 거야. 자, 갑시다. 67x제곱이 27이다. 603y제곱이 81이다. 67, 603. 뭔 뜬금없는 값들이야. 그런데 문제 질문도 조금 특이하네요. x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4. 아, 이런 거 뭘 이야기하는 거지? 67에 x제곱이 27이다. 603에 y 거듭제곱이 81이다. 아, 이거 곤란하게 만드네. 자, 67과 603은 숫자들이 뭐 좀 입에 잘 안 달라붙죠. 근데 27과 81은 요거 3의 세제곱, 3의 4제곱. 우리가 암기했던 3의 거듭제곱의 공식, 3의 거듭제곱 공식, 3의 거듭제곱 값들 빨리 생각해내셔야 되겠고요. 잠깐, 그러고 봤더니 말이야. x와 3, y와 4라는 무언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x와 3, y와 4. x분의 3이잖아. 아, 얘네들을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볼까? 양변을 x분의 1 거듭제곱 하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은 67의 x 거듭제곱과 3의 세제곱이 같은 거죠. 27을 3의 세제곱으로 바꾼 거였습니다. 얘네들 양변에다가 어떻게 x분의 1 거듭제곱을 취한다고요. x분의 1 거듭제곱. 그러면은 3의 x분의 세제곱이라는 값이 67이 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게 좀 되는 것 같잖아요. 이런 방향으로 또 진행합시다. 그렇다면 우린 추가적으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x의 y분의 4제곱은 603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의 포인트는 x의 3, x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4라는 값을 보고 싶은데 이 값들은 현재 지수의 위치에 있죠. 지수들끼리 뺀대. 지수의 차가 된대.
지수의 차가 되려면은, 지수의 차를 구하려면은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거듭 제곱들을 나누어 주셔야 되겠네요. 지수의 차는 거듭 제곱의 b, 거듭 제곱의 b, 거듭 제곱의 나눗셈은 지수의 차와 같다. 즉 누구 67에서 603을 나눈 것 같으니까 이거 약분이 되나보다. 603분의 67 뭐가 될까 9 한번 해볼까. 67 곱하기 9는 79, 63, 69, 54 603 딱 되네. 9분의 1 나오네. 9분의 1 9분의 1이라는 값이 된대요. 9분의 1은 3의 몇 제곱? 3의 마이너스 2제곱. 뒤집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봤던 x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4라는 것은 마이너스 2제곱이더라. 자, 마지막 문제 풀러 갑시다. 마지막. 눈 안 나. 예제 12번. 세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라. 자, 요거 별표. 요거 하려고, 요거 하나 풀려고 지금까지 이 50분을 우리가 생고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일 중요하다가 아니라 역시 필수 시험 문제. 자, 치수는 다른 거 없습니다. 거듭제곱근과 거듭제곱근 A를 찾는 것과 A의 거듭제곱근을 찾는 문제. 즉, 둘 사이에 정확한 정의를 비교하는 거 묻고요. 그 다음에는 치수 확장한 치수법칙 계산을 할 수 있느냐. 앞에 봤던 유형들 다 여러분들이 술술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지막 단계입니다. 거듭제곱을 이용한 대소 비교를 할 텐데, 자, 루트 5라는 값과 세제곱근 10이라는 값과 6제곱근 120이라는 이 세 값의 대소를 비교하랍니다. 와, 이게 그냥 루트였다면은 그러면 쉽지. 그러면 너무 쉽지. 그런데 세제곱근, 6제곱근 돼 있어요. 어림짐작으로 세제곱하면 10이 되는 숫자는 한 2점 얼마 이렇게 접근해서는 정확한 대소관계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값의 차가 크지 않은 것들을 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가? 바로 각각을 거듭제곱의 형태로 변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거. 그리고 나서 문제 조건에 나와 있는 포인트, 밑을 갖게 할 수가 없다. 밑을 갖게 할 수 있으면 대소 비교는 어려운 거 없으니까. 밑을 갖게 할 수 없을 때는 지수의 분모를 동일하자. 지수에서 분모의 값들을 동일하게 만들자. 즉 2와 3과 6이라는 이 분모의 값들을 동일한 값으로 변형해 주시는 거예요. 2, 3, 6의 최소 공배수 바로 얼마? 6이라는 값으로. 그러면 너는 3이고 10에 대해서 너는 2가 되고 너는 그대로고. 자, 분모를 통일하면 뭔 일이 벌어지는데, 얘네들을 6거듭 제곱 5의 세제곱, 6거듭 제곱근 10의 제곱, 6거듭 제곱근 120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뭔데? 이게. 자, 6제곱근이라는 동일한 거듭제곱근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우리는 그 속에 있는 5의 거듭제곱, 10의 거듭제곱, 120이라는 이 값들의 대소 비교만 바로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5의 세제곱은 125고요. 10의 제곱은 100이고요. 그 안에는 120이 있네요. 자, 얘가 A였고 B였고 C였습니다. 그러면 그 거듭제곱근 안에 있는 값을 본다면은 125라는 값이 제일 크네요. 그 다음은 120이라는 값이고요. 그 다음은 100이라는 값이네요. 즉 125는 A와 관련된 문자고요. 120은 C 문자와 관련된 값이고요. 100은 B 문자와 관련된 값이죠. 이런 대소관계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6거듭제곱근이라는 동일한 거듭제곱근 안에서 얘가 결국 루트 5의 값이고요. 너가 세제곱근 10이고 너는 6의 잘못 적었네. 6의 120 거듭제곱 원래 모양 그대로네요. 너가 3의 10제곱이고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지수의 분모를 통일해 주는 겁니다. 지수의 분모를 통분하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 분모를 통분한 다음에 근호 안에 있는 n제곱 근 안에 있는 값들을 대소 비교하시면 그 대소관계가 전치수의 대소관계와 같다라는 겁니다. 자,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지수 단원은 큰 이해보다는 기본적인 연산들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되니까 수업 시간에 RPM 문제라든지 또 선생님이 준비한 다른 문제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많이 문제 풀면서 지수 법칙과 식변형과 유형들을 기억하고 암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